만일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영생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입니다. 과학자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봅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DNA나 단백질의 생명 분자가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노화가 된다는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이 손상을 줄인다면 노화를 지연시켜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해답을 찾아봅니다. 그린랜드에서 고래 사냥을 하는 이누잇 쪽에 따르면 북극 고래는 1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어쩌면 210살까지도 살지도 모른답니다. 사람의 2배를 사는 셈입니다. 또 약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다른 설치류에 비해서 네이키드 몰 래트라는 동물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만일 북극고래가 오래 살 수 있는 비밀을 밝힌다면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세포의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노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위스타 인스티튜트의 존 헤이플릭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 상태에서 사람 세포가 일정 횟수만큼만 분열한 다음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세포 노화의 원인입니다. 헤이플릭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비밀은 바로 DNA 끝의 구조였습니다.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의 효소를 발견한 세 사람, 블랙번, 조스텍, 그라이더에게 돌아갔습니다. 텔로미어란 핵이 있는 진핵생물의 유전자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박테리아와 달리 긴 선형의 DNA를 갖는 진핵생물은 DNA 복제 방식 때문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의 끝이 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제가 되면 될수록 DNA의 끝이 짧아지니 이 부분이 마치 신발끈이 헤어지듯이 닳게 돼서 유전자 활동에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짧아지다가 고리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짧아지게 되면 세포는 이것을 DNA의 손상 신호로 인식하게 되며 분열하지 말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체크포인트의 활성화입니다. 헤이플릭의 한계는 텔로미어 손상이 체크포인트를 활성화해서 분열을 멈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텔로미어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세포 노화, 영어로는 세네센스입니다. 즉 텔로미어 DNA 손상을 노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세포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의 짧아짐이 어떻게 줄기세포에는 극복되고 있을까요? 캐럴 그라이더가 발견한 텔로머레이즈가 그 답입니다. 텔로미어 서열의 RNA와 역전사 효소로 이루어진 텔로머레이즈는 짧아진 텔로미어에 다시 텔로미어를 합성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텔로머레이즈가 발현되어 활동하는 세포는 늙지 않는 것이죠. 줄기세포가 그렇고 면역 시스템에서 기억 T세포, 기억 B세포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쥐의 실험에서 보면 텔로머레이즈가 훨씬 더 많이 발현되었을 때는 그 수명이 50% 정도 연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텔로미어 길이와 수명의 연관관계가 직접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세포에 텔로머레이즈를 발현시킨다면 노화가 극복될까요?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텔로머레이즈를 발현시키는 또 하나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계속 분열합니다. 텔로머레이즈가 발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를 억지로 발현하게 된다면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불멸화되는 것이 암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로메레이즈의 발현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제약사들은 텔로메레이즈를 타겟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텔로메레이즈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암들은 텔로메레이즈가 없어도 텔로미어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s, 즉 얼트암들이 그런데요. 이 암세포들은 DNA 수선 기작을 악용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고 암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 텔로메레이즈를 타겟하는 항암제가 얼트형의 다른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화와 암은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지지만 텔로미어만이 아니라 다른 DNA도 영향을 받습니다. DNA 대사가 진행되면서 DNA 복제 효소와 DNA 리페어 기작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돌연 변이는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텔로미어 손상이나 DNA 손상은 같은 신호이고 DNA 손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노화가 되면 DNA 손상과 돌연 변이도 많아집니다. 북극고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북극고래가 오래 사는 이유가 궁금하여 그 유전체를 조사해 보니 ERCC1, PCN의 유전자들의 염기서열과 그 발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유전자 모두 DNA 수성과 복제에 참여하는 효소들을 코딩합니다. 이것은 수명의 연장과 DNA의 대사가 직결되어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텔로메레이즈를 이용할 수 없다면 텔로미어 구조 자체에 대한 접근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텔로메레이즈의 손상 신호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DNA 손상의 마커이기도 합니다. DNA 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약물을 개발한다면 인류가 150세까지 사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치료는 어떨까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말입니다.